오늘은 북한의 인구 통계, 통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먼저 북한의 센서스를 우리는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합니다만 북한의 경우는 일제조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일제히 하는 조사다. 이러한 조사가 93년, 2008년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해 2018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특유한 시스템, 우리 남한에도 있습니다만 공민등록, 주민등록 시스템과 주민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등록인구조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기관과 북한 중앙통계에 공동으로 실시한 표본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행정구역입니다.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원칙적으로 남한의 시도 개수와 같이 만든다는 점에서 해방 전에 보도였던 북한 지역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해놓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는 군, 시, 배의 읍면동이라고 하는 행정단위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왼쪽은 광역자치단체, 오른쪽은 시군구.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자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성, 그 다음에 평양의 경우에는 또 구역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우리가 여전히 이제 닫혀진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가지식 포털에 북한 지역 정보 네트 이것을 살펴보내었고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관한 정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통계 작성 시스템을 보게 되면 북한의 통계는 기본적으로 수직과 분류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각 생산 단위별로 통계가 작성되고 상급 기관으로 보고를 해서 최상급 기관은 자체 통계를 보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 통계기관인 중앙통계원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통계를 생산을 합니다. 평양에 중앙통계국 본청이 있고 한 개의 지청이 이제 소재하고 있으며 본청에는 17개 과에 약 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약 3,000명이 근무하는 것에 비교한다면 그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국민등록제도를 보면 국민등록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등록법은 해방 직후에 만들었습니다만 최근 개정된 게 2010년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 주민은 지역보안기관, 경찰서 지역 거주 등록을 해가지고 성명, 이름이죠. 성별, 남녀별,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등록법 규정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군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을 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민정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소의 판결에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에 국민정을 회수한다 이거죠.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정을 회수하지 않는다. 국민정을 회수당하게 되면 사실상 나중에 보게 되는 센서스의 집계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전국의 수준에서는 집계 대상이 되지만은 다른 수준, 시도 수준에서는 집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의 경우에는 등록 인구와 센서스 인구 사이에 전국 수준은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에서는 국민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구 센서는 북한 인구의 상황이 외부 세계에 알려진 것은 1989년 북한이 분단 이후 최초의 센서, 곧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이후부터였다 하는 거죠. 북한 중앙통계국은 인구 센서스 실시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1989년 유엔 인구기금, UNFPA, Population Fund입니다. 에다가 1946년에서 87년 인구 관련 사회지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의무 규정이었습니다. 유엔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북한은 이러한 기본 통계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1차 인구 센서스는 경제 사정으로 연기가 되다가 93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실제는 94년 1월 1일부터 약 15일 정도 실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고 2008년에 한국의 남북협력기금과 UNFPA, 그러니까 재정 지원은 남한에서 한 것이고 기술 지원은 UNFPA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북한은 남한의 남북협력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떠한 보고서에도 표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정이다 이 말이죠. 제2차 인구 센서스를 실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제3차 인구 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핵개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결과를 제대로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이제 93년 인구 센서를 보면 인구 일제조사라는 이름으로 84년 3일에서 15일에 걸쳐서 실시가 되었고 조사원은 대략 5만 7천 명, 지도원 1만 4천 명에서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죠. 인구의 누락, 빠뜨려져 버리는 것, 중복 파악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가구 등록 단위인 반하는 게 북한에도 반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16만 개의 조사구 이누머레이션 에리아를 설정을 하고 한 조사원이 한 개 조사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조사구가 적은 경우에는 한 조사원이 2개 이상의 조사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인구 센서는 북한 국적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하는 거죠. 그 범죄 기숙사, 노인 수용시설과 같은 집단시설 단위, 그 집단 생활시설 단위를 포함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9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 일제 조사 자료집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1993년 인구 센서 조사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조사표입니다. 간이조사에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인구 일제조사 등록표로 되어 있죠. 조사표라는 말보다는 등록표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사망인구 등록표 해갖고 93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1년 동안에 각각 양면에 인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인구 일제조사 등록표는 성연령에 관한 기본사항, 인구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2개 문항이 들어있고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2개 문항, 출산에 관한, 사망에 관한 인구 통계 때 주로 일제조사는 정태 통계, 스톡 통계를 만드는 것입니다만은 출산, 사망, 북한의 인구 동태 통계가 미비한 까닭에 이런 것에 관한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0개 문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2008년 다시 남한 정부의 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과 UNFPA 기술 지원으로 제2차 인구 센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08년 10월 1일로 했다. 조사 시점이 93년은 12월 31일이었는데 좀 달라진 거죠. 실제 조사는 10월 1일부터 15일 사이 15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조사 대상은 북한 국적의 모든 주민과 공민권을 가진 외국인을 포함을 했다 하는 거죠. 외국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숙사, 육아원, 그게 유치원, 아동, 우리 남쪽으로 이야기하면 어린이집 같은 그런 아동시설들도 조사를 했고 군대 병영, 교도소와 같은 집단 가구의 구성원들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센서스라면 그 일반 가구와 집단 가구를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센서스는 사전조사, 센서스는 모든 경우에 사전조사, 본조사, 사후조사가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센서 전에 그 센서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조사가 되겠습니다만 평양을 포함한 10개 도에서
총 5만 이상의 세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7년 10월 1일에 조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센서스의 정확성과 오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 조사는 총 259개의 표본 조사구를 선정을 해갖고 조사구의 모든 세대를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 조사의 정확성과 오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그 결과들은 제대로 조사가 되었는지 그 점검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센서 조사표는 가구 명부, 가구 조사표, 일반 가구라든지 시설, 군대 조사표가 되겠죠. 집단 가구. 이런 그 세 가지의 조사표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가구 명부는 각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들을 리스트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별 남녀 구성원 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 명부는 가구 및 가구원의 조사,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사 직전에 가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가구조사표는 일반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크게 가구 부문, 가구 및 거처, 주택에 관한 사항, 가구원 부문, 개인 사항이라든지 또는 사망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원 중에 지난 1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시설, 군대 거처 조사표인데 형무소, 복지시설, 군대 등에 속한 구성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2차 센서스의 조사는 유엔의 권고안을 상당히 잘 참조를 해가지고 국가 차원의 적절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는 겁니다. 조사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반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가구조사표에 포함된 조사 문항은 총 58개입니다. 가구에 관한 문항이 14개 문항이었고 가구원에 관한 사항이 29개, 사망에 관한 게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구 항목은 가구주의 성별, 노동 상태, 거처의 유형, 점유 형태, 편익시설, 거처 내 수도꼭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처 내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화장실의 유형, 난방시설 유형, 이용 연료, 북한에 이제 그 신탄을 쓰느냐 또는 가스를 쓰느냐, 전기를 쓰느냐 이런 이용 연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거죠. 가구원 항목은 조사 시점 연령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었다는 거죠. 0세 이상 가구원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가구원, 그 여부, 가구 등록 여부, 실제 등록지, 북한은 그 주민등록, 그 공민등록에 일치하게 등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물었다 이거죠. 가구주와의 관계라든지 성별, 생년월일, 연령, 국적, 북한이냐 또는 외국인이냐 하는 것을 포함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세 이상 가구원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여부, 그 다음에 청각장애, 걷기, 계단 오르기 장애 여부, 기억 집중장애, 장애에 관한 조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전 거주지, 그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 해동 능력, 재학 여부, 학교에 관련되는 거, 유치원 이상 재학 학교가 어디냐, 정규 학문 과정에 참석하고 있느냐, 최저공 학력을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세 이상의 가구원에게는 학교 이수의 종류, 졸업학교, 공공자격증 취득 여부, 지난 6개월간 통상적인 활동, 경제활동 상태, 지난 6개월간 자가활동, 소비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자가소비활동이라든지, 일일 평균, 산업, 직업, 노동계층, 혼인상태, 결혼연령 등을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49세 여성은 지난 1년간 출생아 수를 포함해서 연령별 출산율이나 또는 합계 출산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관한 조사표로는 지난 1년간 사망자 수, 사망자의 성, 사망자의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 당시의 연령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북한의 사망 등록이 미비함을 고려해가지고 생명표를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5세 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갖고는 모성, 사망 여부, 낙태나 사산,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42일 이내의 사망 여부, 그 다음에 출산 후 40일 이내 사망 여부, 모성 사망 장소 또는 모성 사망자의 지난 1년간 출생아 수가 조사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군대 거처 조사표에는 일반 가구가 아닌 시설, 그러니까 갱생원이라든지 군대 등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 연령, 문해력, 그러니까 문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죠. 최종 학력, 혼인 상태, 지난 1년간 출생아 수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북한의 2008년 그 인구 센서스의 이의를 본다면 특히 이제 지난 1년간 출생아 수, 가구원 부문, 지난 1년간 사망자 수 관련 사항, 모성 관련 사망 등을 일반적으로 인구 동태에 관한 출산력, 사망력, 모성 사망을 포함해서 측정하고 인구 정책 및 보건 의료 정책에 활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북한 특히 그 1952년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의 중앙통계국을 설치를 하고 지방통계국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작성하여 왔다 하는 겁니다. 북한의 출생 사망 통계는 부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들어와 국내 상황 변화에 따라 인구 동태에 관한 자료 수집 체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1993년 센서스부터 출생과 사망에 관한 조사 항목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69년 10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김일성은 사회주의 통계 개선 사업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정확하지 못한 통계의 원인으로 허위 통계 보고나 통계 조작, 가짜 통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 센서스는 93년 센서스에 비해 가지고 조사 항목이 증가하고 조사표 설계도 더욱더 정교화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93년 인구 센서스가 인구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특성, 직업, 산업에 관한 항목이 만 들어있다고 본다면 2008년 인구 센서는 인구학적 또는 경제학적인 항목 외에도 주거, 장애, 그 다음에 문자 해동 능력이라든지 인구이동, 경제활동 또는 자기소비 또는 모성 사망에 관한 조사 항목을 포함을 했고 질적인 측면에서 현재적인 의미의 좀 더 완전한 인구 센서에 근접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98년, 3년과 2008년 15년 만에 실시한 센서스에서 노동계층은 노동자, 비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사무원, 농민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대부분은 국영기업소에서 종사하며 일부분은 협동기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북한 센서스에서 노동계층의 개념과 분류는 마르크스 레닌의 표준 분류 방식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972년 제정 사회주의 헌법 제31조에 노동연령은 16세 이상을 규정한 이래 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법으로서 사회주의 노동법이 1978년에 제정되었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노동의 형태,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계층을 국영기업소, 육체노동, 협동기업소, 육체노동자, 정부과지나 다른 기관에서 비육체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동농장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농부 등 크게 4개의 범주로 구분해서 우리 한국, 남한에서 보는 여러 가지 어떤 노동계층의 분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센서스를 통해서 장애인을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보고통계체제, 행정통계자가 부실했다 이거죠. 그래서 센서스의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여부를 조사 항목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정권은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장애인을 도심 지역에서 소개시키는 등 은폐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반혁명 분자 또는 불순분자 등을 탄광이나 농촌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 특별 인구 집단으로 무위탁 무탁 노인이라든지 난쟁이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양생원, 무위탁, 지체부자 수용 등 장애인 수용시설에 소개시켜왔다는 점도 이 2008년 인구 센서와 관련해서 기억은 해둬야 될 장면들입니다. 2008년 인구 센서에서는 과수, 채소, 가꾸기, 업, 가축 사육이라든지 양계, 나무하기, 그 다음에 물나르기, 수공예품 만들기 등의 자가 소비 활동 여부와 소요 시간을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행동들은 다른 국가의 인구 센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특이한 모습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국가 배급제가 붕괴되고 장마당 등 자본주의적 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특히 그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주민의 소비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량 배급제도와 관련해서 1952년 3월 식량 배급을 시험적으로 실시를 했고 본격적으로 식량 배급 제도가 실시된 것은 57년 11월 식량 판매를 국가적인 유일 체계로 한 데 대하여 내각 결정을 채택한 후에 실시되었다는 겁니다. 식량 배급은 직장의 격리부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을 포함한 식량 배급표를 지급받아 매달 1부터 15일 사이에 정해진 날짜에 따라 지정된 거주지역 배급소에 가서 배급표와 식량 배급을 지불하고 배급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57년에서 58년 양국을 제외한 일체의 소비품들에 대한 배급을 폐지하고 국정가격에 의한 판매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들이 제한된 물품을 할당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배급제가 폐지되었다고 보기는 아주 힘들다 하는 겁니다. 북한의 배급제도는 90년대 이후 그러니까 93년 센서스뿐만 아니고 2008년 센서스 때까지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거죠. 특히 95년 말에서 특정 계층을 제외하고는 배급을 중단했다 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식량과 물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북한 전역을 휩쓴 장사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출신 성분에 기초한 배급제도의 유용성은 사실상 제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북한 센서스가 실시되었던 기간 중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는데 탈북자들은 약 고난의 행군기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과학적 추정에 의하면 약 50만 명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초과 사망이 발생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한 추정들이고 그리고 이 초과 사망에 의해서 생겨난 사람들을 무덤에 물었던 산지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장마당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은 원정지구의 이제 골목시장인데 이 장마당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도가 와해되면서 주민들이 생존수단으로 개인 농장을 운영하는 데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돈으로 거래하면서 규모가 커져가지고 북한의 유일한 자본주의적 시장이 되었다 하는 거죠. 국경선 근처의 보따리 상인들이 물건을 몰래 사서 파는 암거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방이라든지 군부 간부까지 가세가지고 그 세력이 좀 더 커졌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없어지진 않고 오히려 번창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2018년 센서스가 실시되면 좀 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또 이제 장마당은 배급제도에 의존을 했던 북한 정부는 김정일 시대에는 장마당을 탄압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하지만 배급제도의 와해로 인해 고난의 행군 이후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보다는 생존의식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탄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면서 장마당에 사실상 해금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김정은 시대 이후 변화가 있었지만 전처럼 장마당 규제를 하면 반발이 일어날 정도로 장마당 거래는 주민들에게 아주 활성화됐고 주민에 대한 지역별
또는 구역별로 침입의 정도는 아주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18년 센서가 성공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2018년 센서스 계획을 보면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지. 이에 필요한 조사를 모두 실시하였는데 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준비는 다 해도 센서스의 경우에는 북한은 조사원들의 경우는 무료 봉사를 하겠지만 종이라든지 다른 어떤 컴퓨터 처리 비용 같은 것이 드는데 이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 북한 인구 센서스를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하면 보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지원할 의사가 있기는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북한 인구조사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관련해서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통일부 소관으로 남북 협력 자금 가운데 인구조사에 관련된 비용을 책정을 해놓고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남북 협력 기금의 쓰임을 결정하는 그 남북 교류 협력 추진위원회가 지원 액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용은 약 600만 달러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북한에 대한 그 UN 또는 미국의 그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인구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록인구 조사는 북한 사회과학연구원 경제사전의 인구조사 항목은 인구조사의 과학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센서가 가장 우수하다. 지금 소개했던 거. 그런데 93년까지 북한은 센서스를 실시를 하지 못했다. 46년부터. 그래서 주민행정사업이 확실히 시행되고 인구에 대한 그 경상계산과 서류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 등록 시스템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인구 조사로도 과학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등록 인구 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등록 인구 조사의 방법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93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북한은 등록 장부를 이용해서 인구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남한과는 달리 93년 이전엔 한 번도 센서스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곧 인구 조사는 예외 없이 등록 인구 조사에 의존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북한의 등록 인구 조사의 실제를 보면 북한은 남한, 중국, 인도에 존재하는 호적법 또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없다 하는 거죠.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에 구식민지 체제의 법률과 제도를 무효화하고 이에 대신하여 공민등록제도, 그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한 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호적이 없습니다. 공민정에 대한 1차 자료는 공민정에 관한 결정서에 가지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57회 46년 8월 9일에 그리고 여기에 보수된 북조선 내의 공민정 교부 실시에 관한 세칙회가 46년 8월 9일 그 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57호에 의한 공민정 교부 사무규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민정 제도를 제정한 최신판의 규정은 2000년 7월 24일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공민정입니다. 97년 공민등록법 개정으로 새로 발급된 북한의 공민정인데 사회안전, 우리나라의 그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건지 발령기관으로 경찰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효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경찰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하는 거죠. 97년 그 법 개정 전에 북한 공민정은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민법 규정을 보면 공민은 거주지역의 사회보안, 남한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거주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등록을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청서의 내용은 성별, 그 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안서, 즉 북한의 경찰서는 국민을 국민등록대장에 누락하지 않고 모두 등록하라 이거지. 빠뜨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별,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직업, 결혼, 이혼 관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작하고 공화국 국적을 소유한 국민은 우리나라, 북한에 거주하려고 할 경우에 국민등록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인민보안성이 교부하는 국민증을 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 17세 미만의 경우는 출생증, 그 이후 18세가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이 되기 때문에 국민증을 교부받고, 특히 평양시에 한해서는 국민증이 아니라 시민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생 등록은 그 출생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는 것. 신청자는 성별,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민족별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세에 되면 15일 이내에 국민증, 시민증의 경우 그 신청서를 교부받아 인민보안기관에 제출을 하고, 인민보안기관은 수리 이후 15일 이내에 해당 국민증을 발급해라 하는 겁니다. 국민이 조선인민군 또는 조선인민경비대나 인민보안, 인민보위기관에 입대, 흔히 말하는 군에 입대하게 되는 경우, 또는 사망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 공화국에서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출생증, 국민증 또는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국민, 지역의 인민보안기관, 경찰서에 반납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전입자와 전출자는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전입신고와 전출신고를 제출해라. 이걸 통해서 북한의 경우는 인구이동 통계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도 상당 기간 동안 표본조사를 실시해 왔다는 겁니다. 먼저 북한의 생식보건조사. 이거는 이제 주로 북한의 보건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주기적으로 생식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2012년에서 2015년에도 북한 지역의 생식보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 97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특히 중앙통계국이라든지 보건성 국가계획위원회 등이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국가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인구통계학과 그 다음에 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비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인구기금은 사업을 하는 지역에 2004년 생식보건조사를 실시를 하면서 피임률을 근대적인 방법이 58.4, 전통적 방법이 약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피임 충족률은 보면 미충족률이죠. 그러니까 이런 9.2%, 불충족률이 된 unmet need 하는 건데, 농촌 주민은 15.4, 피임은 잘 보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 주민은 7.3%, 가족 계획을 하는 사람이 거의 30%가 피임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정상 출산 대비 인공유산의 비는 5대 1의 수준, 인공수잔이 상당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국민영양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니세프 하는 거, 아동 기금, 유엔 아동기금과 같이 하는 조사인데, 98년에서 2014년 16년 동안 국민영양조사라는 표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는 인구조사를 센서스를 대체하는 표본조사는 아니고 아동의 영양 센서스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하는 겁니다. 2000년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조사의 대상은 5세 이하의 아동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 1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4.5이기 때문에 PPS 샘플이라고 하는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 표집해갖고 5%의 상위 표본을 확보하게 해갖고 3,600가구를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는 북한의 출생 등록의 완전성에 대한 점검, 북한의 등록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검을 했고,
6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7.9%의 조사 누락이 있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100%의 완전성을 보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등록 인구 조사가 완전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 사실상 1993년, 2008년 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센서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런 좀 대규모의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사회 경제 및 인구 보전 조사했고 소시오 이코노믹 디모그래픽 앤드 헬스 서베이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전국민 시도 수준에서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 경제적인 인구 보건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위한 표본 조사였습니다. 중앙통계의 보건성 산하 인구연구소와 김일성 종합대학의 인구연구실과 협력해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보고서를 계획하고 최종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조사표는 약 3개의 정보로 구성이 되는데 조사 대상은 가구주, 출산 연령대의 여성과 고령자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표본조사는 2013년 북한 전역의 가구를 리스팅을 했다는 센서스 준비 작업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13,250가구를 추출을 해가지고 인구의 사회 경제적인 특성이나 여성의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고령자의 건강, 복지에 대해서는 고령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까지 포함을 했고 이 표본에서는 북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좀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북한의 인구 통계 시스템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인구 통계는 중앙통계국을 정점으로 해서 각종 지방단위에서 조사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지만 통계 작성의 근간은 국민등록제도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93년과 2008년의 센서스 통계와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통계 조작의 논란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북한은 UNA 지원을 93년과 2008년에 현대적인 센서스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93년 조사표에는 10개 문항, 2008년 조사에는 53개 문항이 포함되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에서도 UNA 센서스 원칙이나 권고사항을 더욱더 잘 준수해서 좀 더 모범적인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표본 조사가 등록 인구 조사나 또는 센서스 대신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2014년의 사회, 경제, 보건, 인구 조사의 경우는 북한이 2018년 센서스를 하기 전에 어떤 준비 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